예,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지금부터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관련 허위 특혜 시비에 대응한 대구광역시의 검찰 고발건에 대해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 남용 및 업무상 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는 관계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의 대구로 특혜 시비 관련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로 서비스 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 지원 등을 문제 삼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위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구로 서비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대구로 사업의 전담 기관이었던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평가위원 위촉, 평가 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평가 결과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자 선정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리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입니다. 대구시는 대구로 사업 전담 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하여 대구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 원을 지원하였지만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 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되었으며 해당 기업 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습니다. 또한 민간 보조사업 집행 내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용역심의 대상 여부 및 사업비 정보 불일치 주장 관련입니다. 대구로 사업에서 시의 역할은 홍보비 지원 등 간접 지원으로 한정되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2022년 대구로 사업비 집행 내역 또한 각각 정상적으로 예산 의결, 교부,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로 사업 시행자인 인성데이터 특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입니다. 대구로는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인 것이지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 볼 수 없고 인성데이터는 인적 분할 과정상에 사업자 지위 일체를 승계하여 정상적으로 시의 사업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구로 페이의 사업 시행자는 대구은행으로서 대구로 사업 시행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담 기관 변경 및 사업자의 네이버 지분 관련입니다. 2023년 대구로 사업의 확장과 고도화에 따라 대구시는 본해산 심의를 거쳐 전담 기관을 대구 테크노파크로 정상적으로 변경하였고 네이버가 인성 데이터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으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지분율이 아닌 관계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배임에 관한 대구광역시의 입장입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로 사업은 2020년 10월경부터 추진되었고 홍준표 시장님은 2022년 7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대구로 사업자 선정 및 초기 예산 지원은 홍준표 시장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택시 호출 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 체결 등은 시민들의 편입 증진 및 대구로 사업 고도화를 위해 실무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법적 절차 무시, 특혜 제공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의 대구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갔으며 사업 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습니다. 또한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 페이를 대구로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으며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시민단체 고발건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경우로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대구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시민 편익과 지역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점이 1000점 만점이었습니다. 이 무고죄의 고발 같은 고발 대상이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 대상? 그 부분 고발인 말씀하십니까? 피고발이요. 피고발인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업무상 배임죄하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던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하고 경실련 사무처장 두 분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예.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에서 그런 뭐 타당성이 있는 거는 저희들은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인성 데이터가 대구 분할을 하면서 네. 사업자 변경을 하면서 이 매각을 전제로 분할한 것이냐 아니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 보통 법인 분할을 하게 될 때 그 분할된 법인을 매각을 하려면은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적 분할은 대주주 기존의 법인이 그 신규 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팔기가 쉽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은 기존의 주주 지분을 그대로 승계해서 인적 분할의 신규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을 매각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인성 데이터가 법인을 분할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면 물적 분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이 없고, 또 아울러서 인성 데이터는 이 사업 부문과 관련해서 50명에 불과하던 인력을 지금 143명까지 추가 증원을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서도 보더라도 매각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또 회사에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로라는 IP는 대구시가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50대 50으로 가지고 있고, 그 상표권을 50대 50으로 가지는 것은 이미 공고문상에 그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대구로라는 IP는 우리 대구시의 동의 없이는 매각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대구로 페이 가맹점이 몇 개입니까? 대구로 페이 가맹점은 조금 이제 다른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대구로 페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행복페이를 대구로 페이로 변경을 하면서 대구로 페이와 관련해서는 대구로 앱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별다른 가맹점의 제약이 없고요. 대구로 페이를 오프라인으로 사용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사용을 할 때에 삼성 기존의 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페이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결제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이폰을 비롯한 이제 기타 삼성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프라인 결제를 할 때 QR 코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가맹점이 저희들이 4,000개가 조금 넘어가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QR코드 확대를 위해서 대구은행 BC카드 측과 지난번에 그 같이 홍보 활동을 했었고, 앞으로도 지금 뭐 병원 협의회나 학원 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QR코드 결제 시스템 가맹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구로 페이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요. 지금 아마 그 대구 지역에 있는 그 가맹점 전체 개수가 한 10만 개 정도 보고, 그 중에서 4,000개라고 하면 이게 아주 지금 미미한 단계, 25개 중에 하나가 그 정도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삼성페이로 전환해가지고 기존에 쓰기도 하고, 또 단지 이제 앱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폰은 좀 힘들 뿐이죠. 근데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온라인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뭐 필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를 해가지고 쓰도록 만들어줄 건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일단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복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비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정리될지도 좀 관건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 방침도 좀 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비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의 오프라인 결제가 일부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그 BC카드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무료로 그 QR 키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BC카드 사장이 대구 오셔서도 본격적으로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는데요. 학원, 병원 같은 데서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세탁소나 뭐 이런 데도 계속 QR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발장은 현재 어디 됩니까? 경찰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지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언제 됩니까? 오늘 중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혹시 국장님, 인성 데이터 측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들어보셨어요? 예.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인성 데이터 측은 뭐 이 건의 지금 이 상황보다는 지난번에 모 방송국에서 시리즈로 게재되었던 좀 악의적인 기사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 보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분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그 조항이 이제 물적 분할을 염두에 두고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적 분할을 염두에 두고, 근데 회사는 오히려 매각이 더 어려운 인적 분할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됐다는 소리는 그 우리 계약에 입각하다기보다는 상법상 일반적인 회사 분할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21조를 가지고 악유를 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조항은 물적 분할을 하면 그분 말씀이 맞아 들어가는데 이 회사는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분할이 이 회사를 매각하기가 더 어려운 구조인 것이고요. 근데 인적 분할은 상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이 신규 법인과 기존 법인 간에 모든 권리, 의무, 재산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확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인성 데이터가 뭐 인적 분할이든 뭐든 아예 안 할 방법은 없었던가요? 그쪽에서는 아마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아마 필요했던 조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이게 지분 매각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더라도 뭐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에 이 회사가 계속 지속성을 갖고 있는 못하게 될 그게 생기면 그때 대안 같은 건 좀 있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사업을 접게 되면 우리가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지난번에 그 의원님께서 잘 이해도가 낮았던 부분이셨는데요. 우선 매수권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나머지 50%를 인수를 해서 그 사업을 취소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안 계시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